깊이 1,000m의 갱도 속은 섭씨 45도, 지옥의 섬 군함도에서는 강제징용된 조선인들이 하루 12시간씩 엎드린 채 석탄을 채굴했습니다. 1943년부터 1945년 사이 공식 집계된 사망자 수만 134명, 누락되거나 은폐된 사망자의 수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현장에 있는 송경훈 기자 불러보겠습니다. 송경훈 기자. 네, 오늘 무비썸에서 다룰 영화 류승환 감독의 군함도입니다. 네. 류승환 감독님 영화를 좋아하셨나요? 네, 유승환 감독님 영화 중에는 저는 짱패를 제일 좋아하는데, 네. 규모가 큰 영화들도 있지만, 사실 좀 작은 얘기들을 할 때 훨씬 더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작은 얘기를 할 때 좋았다는 것은 살짝 지금 이제 깔고 들어갈 때. 이거는 그냥 결론부터 얘기를 하면, 군함도는, 실패가 좀 많이 눈에 띄는 영화이고, 기대한 만큼 약간 실망감도 큰 영화였던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국뽕이라고 이제 보통 이제 용어를 쓰는데 공식 명칭은 아닙니다만 국뽕을 우려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우려를 잠식시킬 만큼 깔끔하게 나온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이 좋아할 만한 영화인 건 맞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다양하게 군함도의 이모저모를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함도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한 줄거리를 통해서 어떤 이야기인지 파헤쳐보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것도 평범하게 써야 돼? 편집한 거 보니까. 지금 이 멘트가 들어가는 거예요. 네, 군함도에 대한 저의 한 줄거리는 이겁니다. 내 딸 소희만이라도 여기서 나가게 해줍시다. 지옥의 섬 군함도에서 탈출하려는 조선인들, 여러모로 쉽지 않다. 이 모든 영화의 다양한 이야기들을 여러모로 이 네 글자에 함축시키는 아주 여기 블랙홀 같지 않습니까? 모든 이야기들이 여러모로로 들어가 있습니다. 쉽지 않다라는 말과 함께. 약간 또 한 줄 평어 같기도 한데요. 쉽지 않다는 게 영화에 대한 평가가 들어가신 거죠?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탈출하려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여러 종류의 고초를 당하고 여러 가지 모험을 하게 된다는 이야기를 여러모로 쉽지 않다. 요 8글자로 정리를 해본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생각한 한 줄 거리는 이겁니다. 독립군 요원, 구락부 밴드, 경성 깡패 등 다양한 조선인들이 각각의 사정을 안고 군함도를 탈출한다. 별로 차이가 나지 않죠? 아니요, 이건 약간 스포일러 아닙니까? 군함도를 탈출하는지 안 하는지 쉽지 않다고 정했는데 탈출한다는 건 스포일러 같아요. 역사가 원래 스포일러잖아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명량에서 이순신 장군이 죽은 것도 스포일러이기 때문에 이것도 충분히 스포일러가 될 수 있습니다. 네. 그 부분을 오늘 좀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역사를 영화를 다룰 때 방식. 야, 잘 넘어간다. 네. 저는 류승환 감독님의 영화를 굉장히 좋아하는 팬의 한 사람이었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는데 다 보고 나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류승환 감독님은 왜 하필 이 영화를 찍었을까? 역사적인 이유였을까? 아니면 개인적인 야망? 예술적인 비전? 이런 것 때문이었을까? 혼자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되더라고요. 기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승환 감독님이 왜 이 영화를 찍을 수밖에 없었나? 이 질문이 사실 영화에 대한 가장 큰 질문인 것 같고 네. 이 영화를 분석하는 우리의 태도? 분석할 때 필요한 태도인 것 같아요. 네. 지난번 한번 엮이시더니 네. 같이 가야죠. 네. 일단은 저는 이 최근에 역사를 소재로 한 영화들을 보면서 약간의 자아분열을 느끼거든요. 한편으로는 되게 즐기고 있는 제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런 소재를 다루고 있는 것 자체를 되게 불편해하는 제가 있어요. 네. 일단 군함도에 대한 총평을 먼저 얘기를 하면 이 영화는 부분적으로는 이렇게까지 찍을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완벽하게 찍었어요. 기술적 완성도, 네. 촬영, 미술, 세트, 배우들의 연기는 더 말할 것도 없고요. 부분 장면만 놓고 보면 이제까지 한국 영화에서 봤던 것 중에 가장 기술적 완성도가 높지 않나. 네. 그리고 굉장히 놀라운 장면들, 스펙타클한 화면들도 굉장히 많고요. 근데 그런 것들이 다 합쳐졌을 때 과연 이 영화가 뭔가 가슴을 울리는 게 있는가, 혹은 감정적인 몰입을 호소하는가라고 했을 때는 좀 실패인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이 영화가 와닿지 않나? 이렇게 잘 만들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네. 듭니다. 저는 이 영화가 여러모로 홍보를 하는 데 있어서 실감나게 만들어진 세트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 영화를 보고 의외로 세트가 실감이 나지 않더라고요. 왜 그런가 생각해 봤더니 세트가 실감이 나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의 감정이 실감이 나야 되고 그런 세트를 지은 목적은 갇혀있다는 실감이 나게 하기 위한 설정일 텐데 갇혀있다는 생각이 별로 안 들어요. 일단 군함도라는 공간 자체가 굉장히 아이러니한데 네. 우리가 생각할 때 무슨 수용소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사실 군함도는 하나의 도시에 가까운 네. 섬이에요. 이 영화에서도 그 섬을 거의 완벽하게 재현을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약간 수직 이미지죠. 해저까지 이제 탄광을 파러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시작하자마자 갱도로 내려가는 엘리베이터 얘기해야 되나요? 그 타고 내려가는 장면을 첫 장면으로 보여준다는 것부터가 긍정적인 것 같아요. 탄광으로 내려가는 시퀀스 같은 걸 보면 메트로폴리스 같은 영화가 생각나요. 프리츠랑의 메트로폴리스를 보면 이제 공장 노동자들이 지하로 내려가는 사실 이런 노동과 수직의 이미지를 결부시키는 거는 굉장히 많은 영화에서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 영화에서도 그런 장면을 통해서 약간의 미학적인 야심 같은 걸 보여주고 싶어 하는 게 확실히 보이고요. 저는 이 영화 오프닝 보는데 빌리 엘리어트 생각나더라고요. 빌리 엘리어트에서 마지막에 그 아버지와 형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그 갱도로 내려가는 엘리베이터 장면이 나오는데 굉장히 슬픈 장면이었거든요. 그거에 약간 한국 버전 같기도 하더라고요. 아마 이게 답답하다, 갇혀있다는 느낌이 잘 안 드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거 자체가 하나의 도시이기 때문에 다양한 면들을 보여주거든요. 그게 영화의 장점이자 단점이기도 한데 단순히 탄광으로만 이루어진 게 아니고 유곽도 있고 실제 일본인 거주 지역도 있고 지역마다의 어떤 계층성들이 있거든요. 그걸 한 번 쭉 다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각각의 구역들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게 이 사람들이 거기에 갇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느낌보다는 거기서 살고 있다는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답답한 느낌을 반복하진 않는 거죠. 그래서 좀 탈출기라고 할 때는 그런 압박감이 덜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요. 네. 올여름 극장가의 최대 화두가 탈출인 것 같은데 제가 지난주에 다뤘던 덩케르크도 탈출하는 이야기고 이 영화도 탈출하는 이야기인데 약간 다른 것 같아요. 가장 두 영화의 큰 차이를 얘기한다고 하면 뭘 많이 보여주고 뭘 많이 안 보여줄 건가의 문제인데 덩케르크 같은 경우는 확실히 줄였죠. 보여줄 것만 보여주고 굉장히 과감한 생략들을 하거든요. 이 영화 같은 경우는 너무 많이 보여줘요. 그 부분에서는 좀 균형을 잡지 못한 일테면 스포트라이트 같은 영화 같은 경우에는 기자들의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기자들이 취재하고 있는 그 교회 내 성폭력 문제, 이것들을 사실 우리가 직관적으로 받아줄 수 있는 방식, 영화에서 가장 흔히 시도하는 방식은 재현을 하는 거거든요. 이미지를 보여주면 굉장히 강력하게 저게 얼마나 폭력적인 사건인지를 알 수 있어요. 근데 스포트라이트에서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지 않죠. 그냥 얘기만 떠들어요. 안 보여주기 때문에 오히려 그 존재감이 훨씬 더 커지는 거고 또 한편으로는 기자들의 생리, 기자들의 메커니즘에 훨씬 더 집중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이게 결국 2시간 동안의 선택과 집중인데 이 영화 같은 경우는 그 부분에서 명백히 실패. 너무 많은 걸 다루려고 하니까 하나도 제대로 집중하지 못하는 그게 아마 이 감정적인 몰입이 안 되는 첫 번째 이유일 것 같은데 일단 그 군함대에 갇혀있는 사람들의 이야기 그리고 위안부에 대한 이야기 매국노들에 대한 이야기 이 모든 것들이 다 한 군데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감정을 따라가려면 좀 시간이 필요해요. 이 영화는 그런 것들을 크게 고려하지 않는 그래도 기계적으로 배치는 해놨는데 배치해놨으니까 난 설명 다 했어. 그 다음에 따라와 라고 하고 정작 보여주고 싶은 거는 뭐냐면 사실 스펙타클인 거죠. 전장의 스펙타클. 사실 유승환 감독이 그렇게 이야기를 정교하게 짜나가는 쪽의 감독은 아니거든요. 물론 가장 큰 강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밀고 나간다는 관객을 영화를 끝까지 지루하지 않게 보게 만드는 힘이 있다는 건데 예를 들면 베를린 같은 경우는 액션의 밀도로 밀어붙이는 영화였고요. 나랑 자꾸 라이벌 관계를 가지려고 하지 마. 내가 겁이 많아서 검사가 된 사람이야. 부당거래 같은 것도 우리 사회의 어떤 민낯들 그걸 굉장히 상징화시켜서 괜찮은 내 사랑, 진짜 우리가 보고 있는 장면들 같은 걸 재현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 것들이 서사상의 구멍들을 충분히 메워줄 수 있는 힘이 있는 거고요. 또 베테랑도 마찬가지였죠. 베테랑의 엔딩이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 정말 무책임한 엔딩일 수도 있거든요. 해보겠다 이것이.
근데 그 재벌 3세라는 악으로 상징된 사람이 해소되는, 제거되는 것들을 보여주기 때문에 장르 영화로서의 쾌감을 확실히 준단 말이죠. 카타르시스가 확실히 있는 것 같아. 유수환 감독의 영화들은. 상황을 압축시키는 대사들, 대사의 맛, 그런 상징적인 대사들을 굉장히 잘 활용하기도 하고요. 뭐 짝피에서는 살아남은 놈이 강한 거다, 막 이런 대사라든지. 강한 놈이 오래 가는 게 아니라 오래 가는 놈이 강한 거더라. 아니면 뭐 부당거래에서는 뭐 호유가 계속되면 권리가 되는 네. 거야. 둘리. 네, 죄송합니다. 제가 어디 봐가지고. 호의가 계속되면은 그게 권리인 줄 알아요. 그런 대사들이 각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서사의 허술함이 있더라고 해도 되게 맛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을 충분히 제공을 하기 때문에 그냥 대중영화로서는 늘 미덕을 갖고 있는, 관객들을 지루하지 않게 만든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큰 힘이 있는 영화들을 만들어 왔다는 건데, 그게 이번 영화에서는 그런 미덕들이 보이는 한편 또 그 규모가 너무 커졌을 때 이 컨트롤이 안 되는 것들이 보이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영화를 전체적으로 볼 때는 실패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또 여전히 유승환 감독이 잘하는 것도 잘하는 거고. 네. 먼저 저는 이 영화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거대한 액션, 그리고 유승환표 액션이라고 할 만한 목욕탕 액션씬이 있습니다. 그 장면은 액션을 하려면 뭔가 바닥이 탄탄하고 그래야지 주목을 뻗기 쉬운데 굉장히 미끄러운 질감 속에서 두 사람이 사투를 벌이는 게 잘 묘사된 것 같아요. 내가 흔히 개싸움이라고 하잖아요. 네. 개싸움과 되게 개싸움이라고 하기엔 너무 잘 싸워 둘이서. 그게 적절히 조화가 되어 있는 네. 거죠. 그래서 진짜 리얼하다라는 느낌을 주는 건데, 그 종로깡패 필상과 송종구가 이제 조선인의 오야봉이 되기 위해서 이제 싸우는 장면이잖아요. 그런 장면 같은 게 유승환 감독이 늘 잘해왔고 제일 잘한 장면을 액션으로 보여주는 거고, 사실 맥락을 다 제거하고 그 장면만 봐도 와 멋있어 라는 그렇죠. 느낌이 드는 거죠. 네. 오야봉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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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야봉인가? 오야봉이에요? 오야봉 아니야? 오야봉? 봉이죠, 봉. 네. 오야봉 그래가지고. 지금 그게 중요해? 중요해. 무척 중요해. 그런 장면들이 꽤 많아요. 조각조각 내보면 너무 잘 찍었다 느낌 장면들이 꽤 많은데, 어떤 것들은 와닿기도 하고 어떤 것들은 너무 과잉이다 싶기도 한 거죠. 전형적인, 저는 지나친 과잉이다 싶었던 게 제일 마지막 전투 장면에서 그 독립군 요원인 무영이 네. 일본군들을 학살하는 장면이 지나친 액션들이 나와요. 특히 단죄를 시켜야 될 소장이나 아니면 소장 대리 같은 사람을 처리하는 방식은 과하다는 느낌이 들 정도의 액션을 보여주는 거죠. 사극 같죠, 약간. 근데 그 액션이 주인공인 거예요. 그래서 약간 거기서 이제 모순이나 충돌이 생기는 거죠. 일이 틀어질 경우 넌 제일 먼저 내 손에 죽는다. 일단 궁금한 게 네. 군함도와 같은 역사를 소재로 한 영화들을 왜 만들까요? 계속. 네. 지난주부터 저한테 약간 질문하는 걸로 뭔가 넘기시려고 하는데, 본질적인 문제들을.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역사라는 건 우리가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이야기고 모르는 사실들인데, 그것을 재해석하는 게 어쩌면 당대의 문화인들에게 어떤 사명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그런 식으로 잘 알려져 있지 않던 이야기를 끄집어내므로써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을 좀 더 새롭게 각인하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지 않나. 그런 환기의 어떤 느낌으로 이런 영화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대중예술? 네. 결국 되돌아보게 만드는 힘이 있는 건데, 기본적으로 영화의 가장 큰 힘은 이걸 현재화시킨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한편으로는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위험해야 되는 매체기도 해요. 근데 이제 그 블록버스터 영역, 상업 영화 영역으로 넘어왔을 때는 그런 경계들이 막 무너지죠. 이 영화는 그런 부분에서 약간 지적하고 싶은 문제점들을 드러내는 거고, 근데 단순히 기술적인 완성도로 볼 때는 상업 영화로서 이게 재밌냐 재미없냐라고 하면 당연히 영화는 재밌는 쪽이고 재밌는 것들만 모아놨어요. 네. 근데 이제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재밌어도 되나? 실제고 실제로 저렇게 참혹하게 죽어나간 사람들의 죽음이 저렇게 멋있게 그려져도 되나? 우리가 즐기고 있는 액션의 쾌감이 뭐지? 뭘 위한 거지? 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영화가 좀 불편해질 수 있는 거죠. 혹은 그 액션 자체가 분명히 멋있는데 멋있게 느껴지지 않기도 하고요. 전쟁의 상처, 전쟁에 지워지지 않는 상처를 다룬 영화들이 있잖아요. 역사를 다룬 영화들이 여러 층위가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역사에서 얼마큼 떨어져 있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가령 예를 들어서 명량 같은 경우는 우리로부터 시간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상상력이 개입할 여지도 충분하고, 많은 어린이들은 지금 최민식 배우를 이순신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되게 강력한 이미지의 힘이 있는 그렇죠. 거죠.
사실 전쟁 자체가 비극이긴 하지만 그 전쟁 자체의 스펙타클을 즐길 수도 있는 정도의 어떤 심리적인 거리가 있다고 하면 일제시대 문제는 근대란 말이죠. 굉장히 가깝기 때문에 실제 생존자도 아직 남아있고 접근 방식이 굉장히 조심스러워야 돼요. 근데 이번 영화에서는 그거에 대한 혼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장르 영화 감독으로서의 유승환 감독, 그리고 이런 액션을 잘하는 사람으로서의 유승환 감독, 혹은 이런 주제, 일제시대의 민족적인 정서에 대한 유승환 감독의 해석이 있을 거고요. 결국 그 사안에 대한 감독의 시선, 해석이 중요한데 이 영화는 그게 한 3가지 정도가 다 충돌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를테면 이런 소재의 영화들의 가장 강력한 힘은 그 이미지 자체가 진실로 기억된다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뭐 예를 들면 신들러 리스트에 나왔던 그 손잡는 장면들 같은 게 굉장히 강력하게 각인이 될 수도 있고, 저는 그 로만 폴란스키 감독의 피아니스트 같은 영화가 그 영화에 되게 압도적인 이미지들이 여러 가지 나오는데 제가 제일 기억나는 이미지는 폐허 속의 피아노? 아니요, 그게 하이라이트에 해당하는 이미지잖아요. 가장 네, 중요한 그렇죠. 이미지인데 저는 그 전에 그 독일군 장교가 그 숨어있는 피아니스트에게 식료품을 가져다 주잖아요. 네. 그러면 정말 오랫동안 굶고 있다가 굉장히 오랜만에 이제 단 걸 먹는 거죠. 그걸 먹을 때 그 사람 얼굴과 표정, 몸짓, 떨림 이런 것들이 굉장히 기억에 남아요. 결국은 그 이미지는 배우 위에서 재현된 이미지인데 저한테는 2차 세계대전에 되게 힘겨운, 육체적인 힘겨움 뭐 이런 이미지로 강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업 영화들이 이미지화를 시킬 때는 굉장히 조심해야 될 측면이 있는데 그런 면에서는 이 고남도는 위험한 이미지도 굉장히 많이 보여주고 또 반대로 굉장히 인상적인 이미지도 많이 보여주고 네. 약간 양날의 칼처럼 성공과 실패를 동시에 갖고 있는 네. 영화였던 것 같습니다. 네, 별점과 한 줄 평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이수환 감독의 고남도. 별점이 기대됩니다. 네. 네. 고남도에 대한 제 별점은 3개입니다. 네. 한 줄 평은 부분의 완성도가 전체를 보장하지 않는다. 의미심장한. 이 영화의 가장 큰 문제는, 가장 큰 패착은 너무 잘 찍었다는 거예요. 너무 잘 찍었고, 잘 만들었고, 촬영, 미술, 특히 몹신이라고 하죠. 그 배우들과 같이 하는 다양한 여러 인간 군중이 나오는 이런 씬 같은 경우는 사실 한국 영화에서 보여줄 수 없을 정도로 완성도가 높아요. 너무 많이 찍었고 잘 찍었기 때문에 보여주고 싶은 거죠. 당연히 이 정도 환경에서 이 정도 구현을 해서 찍으면 뭔가 이게 더 보여주고 싶은 게 사람의 욕심인 거고. 근데 그게 이제 영화의 패착으로 연결되는 것 같아요. 때로는 줄이고 생략하고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너무 많이 보여준 영화. 결국은 야심은 드러냈는데 그걸 이제 약간 수습하지 못한 결과가 아닌가. 만약에 이 영화가 흥행을 해가지고 한 4시간 반짜리 감독판이 나온다. 그럼 좋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저는 감독판이 훨씬 더 괜찮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분량을 조절할 수 있다고 하면 네. 또 밀도나 완성도가 훨씬 올라갔겠죠. 이 영화가 흥행에 성공하면 어쩌면 드라마로 만들어질 수도 있고 또 새로운 감독판, 또 새로운 버전의 영화가 나올 수도 있겠죠. 결국 성공한 연출은 뭘 잘라낼 수 있었냐의 문제인 거고 너무 잘 찍어서 그걸 잘라내지 못한 네. 그게 결국 발목을 잡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다면 별이 3개이기 때문에 볼 필요가 없네요. 우리 올라갈 수 없습니다. 저희가 이번 시간에 계속 이렇게 고남도에 대한 단점들 아니면 비판들을 한 거는 그만큼 아쉽기 때문인 것 같아요. 이 영화가 한국 영화 올해 여름 개봉하는 영화 중에 가장 큰 기대를 모은 작품이기도 하고 또 제작비를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많은 인력과 공이 투입된 영화거든요. 실제로 결과물이 그렇게 나쁘진 않았는데 이제 한 편의 영화, 독립된 영화로 볼 때는 뭐 여러 가지 아쉬움 지적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유수환 감독님의 팬으로서 정말 거의 모든 작품들을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영화 역시 군데군데 좋은 점이 없지 않아 있었고 액션 장면 역시 잘 찍으시고요. 그 말하고자 하는 이야기의 주제를 끝까지 밀고 가는 힘, 뚝심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저는 네. 그래서 저 역시 그 감독은 차트에 들지 못함을 아쉽게 생각하고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유수환 감독님의 다음 작품을 기대를 한다. 저희 둘 다 약간 말이 길어지네요. 네. 여기서 제가 또 밀고 있는 코너 이상하게 기억나는 대사 이 기대. 어떤 대사냐면 바로 공지합니다.
네, 지금 하신 거예요? 네. 공지합니다. 공지합니다. 영화 앞부분에 아주 긴 그 일본 군들의 나레이션이 나오죠. 너희들에게 뭐뭐가 지급되는데 그것은 월급에서 공제된다. 会社が要した宿舎の家賃は毎月の給料から先に差し引く各自に支給する全ての個人用品は会社は給料から差し引く 근데 보는데 약간 반복되면서 공제합니다를 얘기하는데 약간 블랙 유머적인 요소도 있고요. 한편으로는 직장 다녀본 사람도 알거든요. 공제가 이게 얼마나 열받는 건지 남는 게 없거든. 공제하고 남으면 그 공제합니다가 얼마나 무서운 대사인지 이번에 다시 한번 알게 됐고요. 그리고 이 공제라는 게 얼마나 일본의 착취 수단으로서 뭔가 우리에게 주는 것 같지만 일본이라는 나라의 만행을 아주 잘 설명해주는 논리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공제합니다가 저는 계속 기억에 남더라고요. 가장 고난도의 모순, 부조리를 정확하게 보여준 대사인 것 같기도 네, 하고 너무 센 대사구나. 이게 그렇죠. 중요하지 않은 대사를 해야 되는데 제가 핵심인 것 같아요. 이 영화의 상징적인 그랬어. 대사이고 실제로 그 나레이션이 나온 장면이 영화에서 가장 훌륭한 몽타주 씬이니까요. 네. 네, 지금까지 류승환 감독의 군함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올여름 가장 화제작이기도 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극장에 가서 시원한 여름 보내시면서 이 작품을 즐기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저희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이유는 각자 보는 관점이 다르고 서로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만의 또 감상을 올려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영화라는 게 서로의 시각 차이를 확인해보는 좋은 또 매체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도 이 작품을 통해서 더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다면 좋은 영화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고요. 네, 지금까지 영화 썸 타는 시간 모비썸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이거 나간다. 네. 다음에 뭐 보죠? 이거?